안녕하세요. 네, 이찬원 교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그 학원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학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학원 스포츠에 나아갈 길, 운동과 공부를 어떻게 해서 병행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사례를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학원 스포츠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들은 학생 선수들에게 어떠한 공부와 운동을 같이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스포츠의 천국이죠. 그곳에서는 보는 스포츠건 또는 하는 스포츠건 간에 신나게 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뭐 프로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야구장에만 가도 주말에 다양한 형태의 경기들이 열리게 되고요. 직접 경기에 뛰는데도 경기장의 여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년 때 또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그 동네에 있던 그 경기장만 봐도 거의 그 수준이 그 수준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거기서 뭐 야구라든지 축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운동하는 동안 그 만족도가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 미국 체류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그 훌륭한 스포츠 문화를 자원의 그 풍족함만으로서 생각한 점이 많은데, 그러다가 제가 실질적으로 조금 뭐 실제 오래 좀 체류하다 보니까 미국의 스포츠의 자원이나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미국 구성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입니다. 미국의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의 운영은 고교 체육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 소위 NFHS라고 불리는 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NFHS는 시합, 연습 또는 그 선수의 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을 명시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관리합니다. 이 연맹 밑에는 미국 각 주별로 중고교 스포츠 협의회가 있어서 해당 주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교수와 그 이창현 연구자는 NFHS와 뉴멕시코주의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교 간 경기를 관리하는 기구인 NMAA의 연구 사례를 통해서 한국 학교 스포츠 클럽의 리그에서의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체육진흥회를 설립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를 담당하는 중앙 또는 지방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교육청, 지원청,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대한체육회가 중복적으로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좀 탈피해서요, 중앙기구를 만들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학교체육진흥회, 이런 것들에 대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지부 운용을 통해서 시합의 운영이나 관리를 돕는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사례처럼 시합을 계절별로 분산하여서 전 종목의 주말 리그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한 코치나 심판진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절 및 종목별 분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말 리그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학교 스포츠 클럽 시합의 심판을 체육교사나 스포츠 강사가 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 전문적인 심판 또는 그 심판과 코치에 대한 교육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 심판과 코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코칭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고 심판 시스템에 대한 전문화, 이게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한국에서도 리그를 주관할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관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운동과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고 시합들을 관리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장 정부의 예산 확보 또는 뭐 기업 등의 어떤 스폰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대학 스포츠를 지원 관리 및 평가하는 기구는 미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소위 NCAA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스포츠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기구는 19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NCAA를 통해서 체육 특기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이미 100년 전부터 체육 특기자 시스템에 대한 것을 사회적으로 정착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학업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학생 선수를 미국 사회는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학생 선수 우리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함의에 대한 또는 사회적 명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요. 학생 선수에 대한 문제를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전부터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고등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스포츠 문화가 발전한 미국 사회에서는 바로 대학 스포츠의 기본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명제를 사회적으로 던지고 있고 사회적 구성원들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학원 모두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가 원정 시합을 가서 수업에 못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과제를 내주고 이를 대응한 과제에 대한 어떤 필요한 진도와 학습도 체제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 대표 선수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오전 7시에 등교하고 오후 2시에는 수업을 마치게 되고요. 2시에 수업이 끝나면 비로소 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선수만을 위한 별도의 스케줄이 미국은 없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자율적인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청소년 국가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훈련보다 또는 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부, 학업 취득입니다. 학점 취득이죠. 학업을 잘 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정의 학점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은 선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2012년 미국 청소년 야구팀 단장이었던 브랜드 어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물론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어하고 야구를 더 잘하고 싶어한다.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분명 야구에 더 시간을 들이고 싶고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은 둘 다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학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운동 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구를 시작하는 어린 나이에 운동만 할래 또는 공부만 할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운동에 실패했을 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브랜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 브랜드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삶에 모래알처럼 많이 남은 그런 삶의 나날에서 학업과 운동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스포츠에 열광적이지만 한편으로 학업과 운동 이 동시에 모두 잘하는 학생 선수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포츠 인문학 TV에서는 바로 미국 스포츠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학원 스포츠의 이러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원 스포츠 클럽은 또한 여성들한테도 스포츠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타이틀 9의 제정으로 인해서 남녀 평등 교육이 실천되었고 이후에 여성들은 스포츠 참여에 대한 평등,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어떤 운동 실력이라든지 건강은 많이 좋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김성진 연구자는 타이틀 9의 효과에 대해서 3가지 방향으로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타이틀 9 시행 이후 여성들의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는 것이죠. 운동을 많이 하게 된 여학생들이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비만에 걸릴 확률도 7%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 외에도 사회적, 심리적 건강, 자존감 향상, 우울증 발병률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운동에 많이 접하게 된 여학생들은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운동을 꾸준히 한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확률이 높아지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비율이 향상돼서 미국 사회의 주축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셋째, 운동을 자주 접한 여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더욱더 잘하고 취업률도 높아지고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서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실현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타이틀 라인의 효과를 통해서 미국에서 여성들은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남성과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스포츠, 학원 스포츠의 그 확보, 그 다음에 학원 스포츠에서의 타이틀 라인의 제정과 같은 그런 조치들은 바로 미국을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학원 스포츠는 동아리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학교 체육, 생활 체육의 경계가 무너진 형태에서 선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학생 선수라고 못 받고 운동에 매진하면서 학생을 육성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범주 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짐을 통해서 운동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운동도 잘하는 학생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운동도 잘하는 많은 학생들을 만들어서 사회 속에서 운동과 학업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스포츠 문학 TV는 바로 미국의 학원 스포츠 시스템, 어떻게 미국의 학원 스포츠 시스템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또한 건강 회복하시고 건강 찾으시고 행복한 삶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